자, 이제 윤미향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21대 국회 개원 이틀 만인 오늘 국회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가 윤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오후 2시에 열었습니다. 정의연대와 윤미향 의원 권력 단체화가 되어 있다. 이젠 해체해라. 아울러 윤미향 의원은 사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까지 유족회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돼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보건복지위원회 등록도 하고 이런 공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정대협이 가로채 왔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단체 밖에 있는 할머니를 외면하기도 했다.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쏟아냈는데 자, 이 같은 기자회견 내용 어디까지가 진실이며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주장은 사실은 굉장히 과도한 주장입니다. 실제로 부끄러워하셔야 될 주장들도 많이 하셨고요.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에서 특히나 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80년대 후반 당시에는 위안부 피해자와 함께 엮여서 어떤 거론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여러 가지 네. 언론 보도와 또 주장과 이런 걸로 확인이 되는 거고요. 지금도 제 최용상 대표 같은 경우는 여기 네. 공동대표시죠. 왜 태평양 전쟁 피해자들 중에서 이 위안부 피해자가 제일 우선으로 처리가 되느냐?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용수 할머니의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피를 토하듯이 절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분은 또 지금 근로정신대들과 위안부 피해자의 피해는 피해를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그래서 가장 극렬하게 반인권적인 그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위안부 피해자가 네.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이 서로가 맞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서로의 주장들이 맞서고 있는 상황을 공격은 정의연 쪽으로만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네. 참 부적절한 그런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 권력 단체와의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런 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명예훼손적인 그런 주장들이고요. 그리고 공적을 가르쳤다 이런 것도 네. 사실상 그때 당시의 상황들을 충분히 알고 있는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옳은 지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와 네. 또 지금 현재 정의기억연대가 이룬 공을 전부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먼저 국민들이 알아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윤미향 의원은 이제 공당의 의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기자회견과 주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입장을 밝히게 될까요? 지금 이 태평양 유족회의 주장에 대해서요. 만약에 제가 윤미향 의원의 입장이라면 지금 이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반박이라는 거는 내가 뭔가 소명을 하고 입증을 할 수 있을 때, 밝힐 수 있을 때 하는 거는 할 수 있을 때 하는 건데 지금 유족회의 주장을 보면은 권력단체화 돼버렸다. 그다음에 공적을 가로챘다. 이게 상당히 그냥 가치 판단적인 주장이거든요. 이게 무슨 뭐 자료를 내고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용수 할머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거에다가 더 이상 나간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관계는. 그래서 지금 이거 자체만 가지고는 좀 이거에 대해서 반박 입장을 왜 안 밝히냐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구체적인 근거라든가 자료가 나왔는지는 아직 저희가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조금은 여러 가지 좀 여의치 않은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됩니다. 자, 지난 29일 윤미향 의원이 이제 그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모습을 보이지 않던 그런 태세를 바꾸고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하나하나 부인을 하고 나왔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국회의원 신분이 됐습니다. 임기를 시작한 윤미향 의원 이제는 다시 또 태세를 전환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인데요. 예를 들어 지난 주말에 있었던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윤미향 의원이 당선인이 아니죠. 이제 의원이니까 지난 2012년 SNS에 김복동 할머니 장학금으로
뭐 딸이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을 나비기금에 기탁을 했다. 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부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김복동 장학금은 2016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다면은 뭐 유용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기사였는데 이에 대해 내용부터 맞지 않기 때문에 허위 주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장학생이란 표현은 할머니가 딸에게 준 용돈이다. 이렇게 밝히고 나섰습니다. 사실 그동안 거의 열흘 넘게 침묵 상태를 지키고 있었는데 다시 의원 신분이 되면서는 계속해서 이제 하나하나 반박을 하고 나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저 CG상에 네. 나타난 부분이요. 그거는 좀 표현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보도, 뭐 매체에서 이걸 보도를 했을 때 아니 그럼 김복동 장학금을 딸한테 유용을 했다는 거냐 좀 이런 취지로 들렸는데 알고 보니까 SNS를 그 전에 올린 거에 할머니가 그 애기한테 그러니까 그 윤미향 의원의 딸한테 학비를 이렇게 줬다는 게 있어요. 용돈으로. 네. 그거를 장학금으로 표현은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좀 이렇게 언론사에서 그럼 장학금을 유용했다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들리게 보도를 한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해명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29일 날 이제 당선인 네. 신분으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근데 해명이라는 거는 뭔가 몰랐던 부분을 밝히는 건데 그거는 해명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나는 절대 사퇴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였거든요. 사실 거기서 윤미향 의원께서 저축을 하는 습관이 있다. 이거 하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이외에는 그냥 원론적으로만 얘기를 하셨고 뭔가 네. 소명 자료도 없어서 사실 많은 부분이 해명이 되지 않았다고 봐요. 근데 지금 SNS상의 이 표현 자체는 내가 그냥 용돈으로 받은 거를 장학생으로 표현했다 그렇게 강하게 반박을 하셨는데 좀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이왕이면 SNS상으로 네. 다 해명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당 부분 해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윤미향 그 당선인의 당시에 그 기자회견문 전문을 보셔도 그렇고 그 이후에 기자와의 일문일답을 보셔도 그렇지만 네. 이미 다른 매체들 통해서 대부분이 해명됐어요. 가령 이런 거. 자, 그 공시와 신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공시 자료만 보고 실제로 신고된 내역서를 보지 않고 기사 썼다는 게 판명이 났잖아요. 기자들이 취재를 잘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공시라고 하는 것은 국세청이 정해놓은 양식에 맞춰서 써놓은 것을 공시라고 하고요. 거기에 이제 구체적인 내역서는 다 첨부해 놓게 돼 있고요. 그 내역서를 다 원하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도 기자들이 그거를 보지 않고 공시된 그 항목들만 보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공시된 그리고 회계사가 전문 회계사가 나와서 다 해명을 해줬거든요. 그 지금 현재 국세청의 특히나 비영리법인들의 공시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하다. 양식이 전부 다 장학재단이든 뭐 기부재단이든 이런 데에 맞춰져 고안이 돼 있는 것이고 다양한 그런 목적에 의해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NGO 전체를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만들어지지 않아 있다.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양식에 맞춰 쓰기 위해서는 그 지금 현재 부실한 공시다라고 얘기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런 뭐 예를 들어 마리몬드 사회적 기업의 기부금 2억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참 희한한 게 여기는 추모 상품을 만들어서 준 거 아닙니까? 추모 상품을 만들어서 11억 원어치를 줬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그것이 판매가 되거나 하면 얼마가 될까요?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10억 원어치 바자회에 10억 원어치 물건을 줬다고 쳐요. 그 바자회에서 10억 원을 받습니까?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이 돈으로 바뀌어졌을 때 얼마가 됐는지, 애초에 그 금액 또 기부 물품을 만들었을 때의 원가가 얼마인지 이런 건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시라는 것과 또 그 신고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지금 현재 기부 물품을 줬는지 기부금을 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용해서 마구 쓴단 말이죠. 그러면서 의혹을 갖다 부풀리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언론한테 있다.
이 부분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전날 공시된 것과 실제가 왜 다른지 해명이 있었나요? 그다음에 안성 쉼터 의혹도 왜 그렇게까지 차이가 네. 많이 나게 그 이 주변의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나게 했는지에 대해서 뭐 최민희 전 의원도 나와서 얘기를 하시고 하셨는데 좀 해명이 불분명하다고 보고요. 그냥 저기서 그 윤미향 의원께서는 입지가 좋고 할머니들이 쉬시기 편하기 위해서 뭐 거기다 샀다 그랬는데 할머니들은 그게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개인 통장으로 받은 내역에 대해서도 2억 8천만 원 받아서 5천은 정대협으로 가고 2억 3천은 용도에 맞게 썼다고만 얘기를 했지 어떻게 썼는지 얘기가 없었는데 네. 저는 좀 이렇게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이 기본은 그런 거죠. 그 뭐 안성 쉼터에 대해서는 저는 다 해명이 됐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런데 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만족하실 때까지 해명을 한다고 하니까 그건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검찰 수사를 또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성 쉼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다른 의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성 쉼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당시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사돈이셨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900억이 넘는 돈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단체에 지원됐다는 사실을 남인순 의원도 그 국정조사에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가 왜 나와요? 잠시만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9월 28일에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중간평가가 나왔는데 네. 12월 28일에 위안부 졸속 합의가 결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틀 뒤에 이 안성 쉼터를 정리하라고 하는 공문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사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성 쉼터에 대해서 네. 지금 충분히 입체적인 입장으로 양쪽의 그 의혹들에 대한 보도들이 다 나오고 있는가?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과도하게 네. 의혹이 부풀려진 건 있다라고 생각을 아니 합니다. 근데 이거를 왜 비싸게 싸가지고 싸게 팔았냐고 물어보는데 갑자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 이 부분은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